일단 또 조국 씨도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이죠. 오늘 재보궐선거 나간다. 어디 나가냐? 평택을 나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데인데요. 이게 지금 19대부터 21대까지는 유이동 전 의원이 했었는데 유이동 의원도 지금 다시 나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황교안 네. 전 대표 또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재현 진보당 대표 여기다가 민주당에서는 김용 전 민주부원장 네. 근데 김용 네. 뭐 저기 안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산의 김용이냐 아니면 김남국이냐 뭐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조국 혁신당이 나가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선거연대가 지금 되게 핫한 이제 그렇죠. 상황인데 합당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예, 합당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분들은 그나마 선거연대라도 그렇죠. 우리가 선거연대라는 게 결국 이제 무공천인 거잖아요. 네. 내가 나가는 지역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마라 이건데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군산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되는 지역.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얘기가 선거연대가 잘 안 통했는지 맞아요. 갑자기 이제 명분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조국 대표가 어렵더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지역 나가겠다 네. 이러면서 군산 얘기가 잘 안 됐구나 네. 그러면서 조금 힘든 곳을 갈 수도 있겠는데 네. 싶었는데 평택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게 험지인가요? 본인은 지금 험지 중에 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김재현 씨가 거기가 무슨 험지냐, 그러니까. 험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랑 근거가 평택 을의 경우에는 인구가 20만 명인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로 한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고덕 신도시 같은 데는 외지인들이 많고 민주당이 강세고 젊은 층이 많고 뭐 이런 지역이라고 해요. 또 팽성이라는 데도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 미군 기지가 있어갖고 좀 보수적인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농촌이랑 구도심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비교적인 강세인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수보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2024년 총선 때 보니까 민주당 55에서 58% 득표하고 네. 국힘이 40에서 43. 그다음에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48에서 49, 이재명이 47에서 48. 그다음에 그 2년 전인 2020년 총선 때는 보니까 민주당이 53에서 55, 국힘이 42에서 44. 이러면은 뭐 그 젊은 층이고 그러니까 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민주당이 강해요. 원래. 네. 네. 여기도 아마 그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것 싶어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조국이 평택을 탁 집었는데 네. 과연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이제 선거 연대를 해서 호응을 해줄 것인지 네. 아니면 김용 정말 이런 주자들이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김용을 낼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듣기로는 김용 이분도 안산을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남국과 뭔가 맞아요. 경선을 네. 예, 치른다. 네. 그럼 결국 평택은 사실 오고자 하는 후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조국 전 대표가 노리고 이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정청래 대표와 물밑 이제 합의가 다 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뚜렷하게 지금 평택 을에서 아주 뭐 쫙 달려가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은 지금 전명덕 변호사. 전백엽 변호사가 이제 전에 그 네. 유동규 과거에 네. 그 저희 이 대장동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유동규를 접견했던 변호사가 2명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유동규 씨가 보기에는 이거 나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안 오고 이재명 무슨 뉴스 불리한 뉴스 나왔을 때문에 와가지고 나한테 뭘 캐내려고 한다. 그 변호사예요. 그렇게 언급됐던 변호사 중에 하나예요. 아. 네네네. 2명의 변호사 전병덕, 김민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자기 변호인단 중에 하나고 그때 어쨌든 험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게 이제 몇 달 전 뉴스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여기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도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 정도? 네. 그러면 그러면은 명픽이네. 전명덕 변호사가 명픽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명픽일 수 거론되는 있겠네요. 거 본인이 네. 이제 뭐 최종적으로 여기를 할지 아니면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이 배치단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변호인단 중에서 네. 이게 그 그렇죠. 반영이 이렇게 올라갈지 좀 봐야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전병록 변호사를 그냥 여러 명 그냥 정치하려는 변호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게 또 그 얘기가 좀 약간 들어간 게 네. 뭐 아무래도 뭐 연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네. 고려해서 또 뭐 좀 다른 데로 배치가 되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조금 뜻을 접었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때는 상당히 결국은 유력하게 결혼됐던 것 같아요. 결국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어떻게 대접을 할 거냐 이게 달린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류 이재명과 팀 털보네 그 김원준 저기 엄청 갈등이 심하대요. 엄청 갈등이 심해서 그야말로 조국 대표의 이 공천이 화약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사수하려고 하는 이 두 그룹의 싸움이 네. 조국 대표의 공천으로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될지를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그 친명 그룹의 힘이 더 셀지 네. 아니면 구민주당 그 이를테면 민주당 주류라고 네, 하는 이들의 힘이 더 셀지 그것을 줄다리기가 네. 결과가 이제 조국 대표의 판에서 나올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조국이 국회의원 되는데 판을 깔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명천 갈등의 결과가 1대1로 지금 나온 게 이 경기도지사는 추미애 네. 이른바 이제 그 친문 세력이 맞습니다. 과반을 넘으면서 이제 1승 거뒀고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근데 경선을 했더니 네. 정원호가 오히려 이제 명픽이라고 했던 한준호를 거의 완전 따돌리고 과반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세력이 지금 우위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게 팽팽한 지금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원호, 추미애 요렇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 이렇게 네. 보면 정말 1대1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대1 상황인데 이 평택의를 앞으로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 요걸로 진짜로 양측의 화력이 누가 더 센가 네. 이게 증명되는 곳이다. 그렇죠.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대표를 국회로 오게 해서 국회에서 또 막 매일매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또 유력 대권 후보로 조기 등판시키고 싶어 할까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원하는 그림은 아니겠죠. 당연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당선 딱 됐을 때 경선에서 이겼을 때 명픽이었던 한준호 후보가 일갈했지 않습니까? 실력 없는 후보가 되어서 걱정이 된다. 물론 바로 사과를 했지만 그게 속마음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게 속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미애가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네. 이재명 정권의 그 정부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가 네. 엄청 걱정이래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네, 그만큼 그 갈등은 지금 현존하고 있다. 네. 네. 부산에서 뭐 또 들은 얘기 없어요. 부산요. 네. 이제 박형준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선거 전략을 세울 건가가 관건이거든요. 일단 경선 때는 삭발하시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좀 청년들 앞세우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캠프의 앞 본부장들 거의 막 청년에게 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강성 이미지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스타일이거나 전재수 스타일이었는데 박형준 시장님은 사실 그 어디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네. 막 속이시는 스타일도 또 아니고 네. 막 강하게 나간 스타일도 아니어서 네. 조금 강하게 비춰지고 싶어서 삭발을 좀 강행했다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그게 워킹해서 약간 지지율이 우상향했고 강한 이미지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본선이다. 이제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시민 대통합으로 가자 지금 또 이러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뭔가의 보수 우파의 어떤 집결 이런 것보다는 균형 잡힌 이제 중도 표심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으실까. 근데 이게 그 어때요? 사실 이게 경찰에서 사건을 털어준 게 물론 이제 합수본에서 검찰에서 같이 관여하긴 했지만은 전재수 후보요. 전재수 네. 사법 리스크를 턴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요. 참 저도 신기한 게 범죄 인지의 감수성이 점점 우리가 낮아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뭐 전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 뭐 어쩐다, 돈 받았다 이게 그렇게 이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미 그랬어요. 이미 분위기가? 이미 좀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먹히지가 않고 네. 그랬는데 마지막 활용점정처럼 합수본에서 그냥 딱 털어져 버리니까 네. 뭐 그러려니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했다.
듯이 뭐 그게 합수본에서 털어줬다고 해서 더 마치 올라가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가 더 나왔다고 해서 그 시리얼 넘버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받았을까 했는데 지인이 진짜 받은 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지지율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털어준 것 때문에 또 지지율이 높아지지는 더 않죠. 올라갈 네.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전 희한하네. 그래서 이거 어쩌면 아이고 예상을 어머니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이 그러니까. 되게 또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감성의 부산이에요. 감성의 부산 또 우리가 또 어. 이런 마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거를 또 네.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도 감정에 호소하죠. 어머니. 구독 좀 눌러주세요. 사실 제 나이에는 어머니라고 부르기보다는 동생이라고 불러야 되죠.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건 그래요? 어때요? 이거 뭐 마지막 될 것 같은데 그 부산에 그러니까는 뭐 김민수 김민수 이른바 자객공천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자객공천설 뭐 이런 얘기 그것은 그냥 소설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취재해 본 결과 네. 그 전략공천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산 전략공천 연고요? 아 김민수 최고위원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나 자랐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 예전에 김해였대. 부산이 아니고 김해 이쪽에서 이제 좀 이렇게 지냈던 그 연고는 있는데 부산 북구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민이 나오니까 역시 로컬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짜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구포 다르고 만덕 다르고, 덕천 다르고 사상 다르고. 사상 또 다르고 완전 다르다. 네. 원래는 사상이 북구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저도 네. 북구 한중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북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북구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해 오면서 사상구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구 비슷할 것 같은데 사상이랑 북구는 또 달라요. 네. 다르다. 오늘 진짜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차내에 계신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구독 권유해 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의견 보고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